자, 오늘 김호중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김호중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고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택시기사,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이 오늘 선고문에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김호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선고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고공판에서 김호중에게 2년 6개월의 이제 선고가 떨어졌는데, 오늘 재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김호중의 재질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음주 뺑소니, 사실 음주는 아니죠? 뺑소니죠? 음주 부분은 이제 기소 단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의 김호중에게 징역이 선고가 된 거예요.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2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부가요, 선고문을 통해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나 의문스럽다. 질타를 한 거예요. 죄책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무책임하게 도주를 했고, 그리고 허위로 자수로 해서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줬고, 그리고 범행 후에 여러 정황을 볼 때 불량하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김호중은 짧게 한숨을 쉰 거예요. 말하자면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집행유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풀려난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나 보석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형량도 2년 6개월, 구형량이 이제 3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줄어들긴 했어도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한숨을 진 거예요. 방청석에서는 이제 팬들이 좀 있었는데, 이 방청석 쪽에 팬들에게 눈길도 전혀 주지 않고 조금 낙담하는 그런 모습의 김호중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함께 재판을 받았던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이제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전모 본부장에는 1년 6개월,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는요, 선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그리고 도망간 이후에 소속사 대표하고 본부장과 공모해서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 함으로 인해서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에도 상당히 낭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질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모 본부장 그리고 장 씨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있는 위치로 와서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막내 매니저에게까지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을 종용했다. 그러면서 장 씨가, 매니저죠? 장 씨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은 경기도 이제 모텔로 이렇게 도주를 해서 수사에 대비한 허구의 통화 내용을 남기고,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맥주를 구입해서 마시는 술타기를 했다는 거죠. 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검찰의 구형량이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1년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성문을 쓰고 나중에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 그리고 피해자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준 점이 정상이 참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형이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때문에 1년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피해 택시기사가 재판부에 이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문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합의금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했는데 이 선고문에 합의금 사실이 드러났어요. 6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인 접촉사고에 비해서 이 통상적인 관념에서는 조금 높은 합의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택시기사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문을 냈고 합의를 했고 반성을 하고 있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을 한 점 때문에 이제 형량이 좀 낮아졌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더 높은 형량 검찰의 구형량 정도까지도 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김호중이 목표한 바하고 이 변호사들이 목표한 바는 사실은 보석 부분이었었거든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풀려난 상태에서 2심을 받고 싶어 했던 것. 지금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부분을 1심에서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해서 김호중이 한숨을 쉬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또 선고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태도로 비추어서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 폐쇄회로의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후의 정황으로 봐서도 불량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이렇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김호중은 여러 가지로 이제 더 가수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진 거예요. 김호중은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 팬들과의 접촉이나 또 아니면은 노래 연습 등을 통해서 가수로서의 어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던 것 같은데 1심에서 이렇게 굉장히 재질을 나쁘게 받기 때문에 2심에서도 어느 정도 선고가 나올지 하는 부분도 낙관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1심 재판과 관련해서 선고량과 관련해서 이 선고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선고량이 나왔던 이 실형이 나왔던 그 이유를 좀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